주말까지 경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좀 있었는데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셨나요? 하도 해결해가지고 처음엔 한동훈 후보가 좀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저 양반 무슨 얘기하나 지금 뭐 윤석열 잘했다는 사람이 있질 않나. 그리고 오히려 그 계엄 해제 결의안을 뭐 찬성했던 사람들한테 이 당을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약간 해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변신이 더 눈에 띄었어요.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그 한동훈 후보의 그 변신, 저하고 차 한잔 하실래요? 뭐 이런 이미지 컷 이렇게 만들어내고 뭐 동영상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따뜻한 뭐 또 젊은 이미지 이런 걸 하는데 다 조롱하더라고. 막 밑에다 댓글 달고 조롱하고. 그만큼 한동훈의 변신이 눈에 띄었다는 거죠. 이렇게 상임위에서 만나서 법사위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약간 사람이 모자라나? 그냥 이게 입으로만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그 국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국회가 그걸 대신하는 과정인데 국회에서의 이런 반대 의견이 나오면 잘 수렴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싸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모자라고 멍청한 거지. 그런 의견을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시비 걸어? 뭐 우리 집에 왜 왔니? 막 거의 이런 투 있잖아요. 그런 말투와 생각으로 무슨 정치를 하나 싶었는데 본인이 그런 걸 약점으로 생각하고 바꾸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변신이 눈에 띄고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가 올라오면 땡큐였는데 한동훈이 올라오면 하고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동훈 후보가 최종 2인에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좀 그렇게 봐요.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홍준표 후보는 저도 이렇게 친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국회에서 잠깐 봤을 때 멀쩡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한테 좀 발리시대. 토론하는 거. 그러니까 딱 그런 발린다는 느낌이 표현이 정확하게 아마 표현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몰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치사하고 치졸한 질문과 방식으로 막 몰아치는데 전에는 그런 걸 툭툭툭툭 잘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잘 못하시는 걸 보면 세월의 장사가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마 최종 2인에 못 들어가시지 않을까? 근데 요즘 가장 또 화제가 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를 안철수 얘기를 안 했다. 그래도 한 말씀 있었다, 그죠? 안철수 후보 안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분을 골고루 저희가 해야죠. 자, 바로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굉장히 뭐 저희 지면도 그렇고 다양하게 이제 이분의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일쯤 사의를 밝힐 수도 있다, 곧 출마를 선언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출마를 약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예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출마 자체에 대해서. 옳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도덕적으로 보면 매우 비판받아 마땅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본인한테 주어진 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상황이 대외 변수가 되게 위험천만한 상황이잖아요. 관세 협상도 해야 되고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의 포지션도 잡아야 되거니와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이걸 관리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는 과정인데 뭐 오히려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옳지 않은 일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이분의 처신도 되게 문제라고 봐요. 저 보세요. 안 하기로 마음 먹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뭐 시기 때 조절하지 않고.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거든요. 근데 본인은 마음은 정한 것 같아요. 하려고. 어디가 점도 받겠지. 근데 그렇게 했으면 빨리 얘기하고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이걸 이렇게 시간을 끌고 그러면 본인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 대행하는 과정에서 사심이 들어간다니까요. 그거 진짜 잘못된 일이에요. 처음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덜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이라거나 아니면 갑자기 관세 협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갑자기 이제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들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을 좀 자기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을 삼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특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뭐 LG하고 기아하고 야구 시합하는데 주심이 내가 좀 이따가 기아 가서 뛸 거야. 그러면 볼도 스트라이크로 잡아주고 그러니까 뭐 정당한 그 스윙이 아닌데도 그냥 뭐 무조건 스트라이크로 휘둘렀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심판이 선수로 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얼그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네. 근데 이게 야구 경기가 아니잖아.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게 되면 이른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대통령 치적 쌓기용으로 뭔가 성과를 이뤘다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날림 협상하고 네. 그다음에 거덜 내는 거덜 협상하고 이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진짜 그 걱정하는 건 저는 그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리어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단일화에 대해서 좀 열어놓는 입장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런 판단 좀 단일화가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 단일화야 그러니까 난 좀 재밌던데요. 그 입당시키고 나서 단일화를 또 하대? 당에서 후보 뽑아놓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세상에 어딨나. 정치가 뭐 못할 건 어디 있습니까만은 핵에 망측한 일을 하는 거죠. 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봐요. 뭐든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이 보수 정치의 종말을 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윤석열 데려다가 했는데 자식은 많아도 제사 지낼 변변한 자식 없으니까 양자 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 양자가 제사상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또 하려고 그러는 것은 차라리 자신 없으면 보수 정치의 대표 주자로서의 정당 문 닫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맞고 이번 대선은 그냥 쉬는 게 맞지. 이재명이 싫어요. 자고 일어나면 이재명 싫다고 그러고 잠자기 전에 이재명 안 되길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이재명만 되뇌이는 정당이 무슨 정당이고 그게 무슨 보수예요. 답답한 일이니까 차라리 그냥 보수 정치 종말을 선언하고 문 닫고 후보 내지 않고 이런 것이 깔끔하고 책임지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반명 빅텐트론인데 빅텐트 찢어졌어요. 뭐 이미 비바람 다세 그거 뭐 해봐요. 계속 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미 이재명 후보에겐 전혀 위협이 안 된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이재명 후보한테의 최대 난적은 본인이에요.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 국민 통합을 자꾸 얘기하는데 오히려 극단적인 사람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벗어내야 되는 과정. 36일 동안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당내 통합, 국민 통합 이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반기업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실용주의, 경제성장과 기업 지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번 대선의 그 주요 과제 3가지를 뽑아요.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 통합이에요.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국민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시켜야 돼요. 또 하나는 사회 정의예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우리 이 언론사에도 많이 있고 방송사에도 많이 있는 프리랜서 분들, 작가분들 또 방송사 뭐 FD, PD 이런 분들도 다 사실은 그 프리랜서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이 시대 새로운 전태일이에요. 노동을 하는데 그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아요. 그 4대 보험 적용도 못 받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800만이 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들을 보호하는 게 사회정의거든요. 그래서 국민통합과 사회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AI에 집중 투자하겠다고도 얘기하고 기술 지원하겠다고 다 얘기하고 하고 국민통합도 다 얘기하는데 사회정의의 부분에서는 다들 좀 많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AI 고속도로로 혁신을 그리고 이 시대 전태일들과 새로운 미래를 같이 구상해 나가는 역할 민주당에서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몇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그러니까 화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도 입장을 내고 의원님께서도 이제 좀 뭐 지긋지긋한 검찰의 이중 잣대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좀 그런 비판을 하신 건가요? 아니,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 윤석열 관련해서 저 석방 지휘할 때 과정 뭐 상고도 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재항고라고 그러죠.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김건희와 관련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어떠한 뭐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느지막이 재수사 조치하고 그 자기들이 와도 이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네. 그 시류 바뀌니까 그렇게 따라오는 건데 그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엄정할 거면 다 엄정해야 되는 거고요. 느슨할 거면 다 같이 느슨해야지. 전직 대통령한테 대하는 잣대와 지금 대통령과 그 일가 주변에 대하는 잣대가 다르면 그거야말로 이중잣대인 네. 거고요. 고무줄 잣대 아니에요. 그런 정치 검찰의 그런 그 지긋지긋한 태도를 우리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거든요. 네. 다음에도 그럴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네. 딱 검찰에서 메뉴판 들고 올 거라니까요. 한식, 일식, 중식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왜? 거기에는 상대를 어떻게 요리해 줄지에 대한 레시피까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검찰이 가져오는 그런 거 국민의힘과 상대 진영 야당을 네. 이렇게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싫어하는 세력 을 어떻게 요리해 줄지에 대한 그런 메뉴판 네. 치우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 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네. 과거에 매달려서 앞으로 못 나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과거에 안 매달리고 앞으로 나가서 미래를 열려고 그러는 것처럼 민주당도 그래야 되고 이재명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 검찰에 맡기면 안 돼요. 네. 경찰이 할 수 있고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가 있고 또 고위공직자들과 관련된 건이다. 네. 그럼 공수처가 하면 돼요. 공수처 수사 역량을 더 강화시켜주면 돼요. 법을 통해서 제도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검찰 저는 뭐 여기에 저기 다시 네. 놀아나면 안 된다. 검찰이라고 하는 칼 참 나쁜 칼이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어렵다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칼을 놓기 어려운 약간 망설이게 되는 게 있는데 이재명 후보 검찰 개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관철시킬 의지와 역량이 될 걸로 보시나요? 의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본인이 뭐 검찰에 의해서 시달리고 고통받은 시간이 꽤 길고 많았기 때문에 전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 집권을 문재인 2기를 못 만들어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어떤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 공수처가 저렇게 빈집처가 된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과도도 못 가지고 있는 그 공수처가 상호 고래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현직 대통령을 잡아다가 수사라 하려고 그러니까 네. 되나 회가 처지나 그게.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보냈다고 보거든요. 네. 공수처가 원래 구상대로 조금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국가수사본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사를 그쪽에서 하고 기소를 중심으로만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이제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그 공직선거법 상고심 심리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좀 그런 배경이나 그 실제 뭐 전망까지는 어렵겠지만 좀 어떻게 좀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나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런저런 뭐 추측과 뭐 논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 네. 체제에서 약속했던 633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슨 거기서 뭐 어떤 갑자기 대선판을 흔들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633 원칙은 사실은 맞거든요. 그걸 지키는 게 선거법 관련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라 이게 맞고 원래 있었던 건데 그동안 못 지켰던 거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 원칙적인 그냥 움직임으로 보고 있어요. 네. 뭐 새로운 사법 리스크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네. 대선은 36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런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건 대선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